원래 그냥 이대로 쭉 걸어갔으면 그냥 같은 수업 듣는 친구로 끝이에요.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근데 서연은 두 사람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점점 리드를 하는 거죠. 이 여자는 사실은 그냥 그저 그런 남자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오늘은 건축학 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용주 감독님이 만드셨는데, 이용주 감독님이 제 대학교 후배이기도 한, 진짜 정말 건축을 전공하셨던 분이었고, 실제로 설계사무소 생활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독이 건축가를 표현한 것보다도 가장 리얼하게 표현이 되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 드라마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건축가들이 되게 한량으로 나오잖아요. 시간 많고 돈 많고. 저는 이 첫 장면 딱 플레이를 하면은 승민이라는 주인공이죠. 이분이 일하는 설계사무소가 나오는데, 그 설계사무소 소장님이 나오죠. 딱 걸어오는 장면이 있는데 저희 PD가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프로필 사진과 똑같다. 청바지에 자켓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리얼리티가 좀 사는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왜 남자 주인공이 사무실에서 자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야근도 안 하는 판이니까 요즘에는. 근데 옛날에는 정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초췌한 모습으로 항상 있는. 그게 사실은 설계사무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감독이 건축을 하셔서 그런지 건축의 스토리나 구성, 그게 공간적으로 잘 표현된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제 관점이니까 이게 감독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흥미로웠던 점은 서연과 승민이 처음 만나서 건축을 의뢰해요. 그러고서 자기 디자인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그때 남자 주인공이 계속해서 영어로 된 용어로만 설명을 막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더니 건축주되는 서연이 그 얘기하죠. 왜 영어로 자꾸 얘기하냐. 정말 그렇거든요. 저희 건축가들이 쓸데없이 쉬운 단어를 영어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컨셉이라든지 컨셉 그냥 개념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뭐 사이트, 땅이라고 해도 되는데 꼭 사이트라고 한다든지 왠지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건축이라고 하는 게 모던 건축으로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기존에 지었던 한옥에서 쓰던 건축 양식이나 용어들이 거의 필요가 없어지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개념의 용어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영화 속에서 첫 번째의 스토리는 사실은 그 용어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여자 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많아서 30대에 다시 만나는 거죠. 과거에는 사실 둘 다 한국말 쓰던 잘 쓰던 그런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두 사람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가, 이거를 한 사람은 계속 영어를 쓰고 한 사람은 한국말을 쓰는 사람으로서 대비되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모습들을 그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큰 이 영화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맨 처음에 이 건축가가 디자인을 했을 때에는 신축하는 개념으로 가져가요. 건물을 다 부숴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갖고 오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과거를 다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현과 승민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스토리였어요. 우리 관객들은 아직 그걸 잘 모르죠. 어떤 스토리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은 이 남자 주인공한테는 사실은 슬픈 트라우마 같은 거고 이거를 지워버리고 싶고 새 출발을 하는, 거기 나오는 새 여자친구도 있고, 근데 이 서연은 별로 그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죠. 그러다가 뭐 예산도 있고 어쩌고 하니까 리모델링으로 바꿉니다. 거기서부터가 사실은 이야기의 시작인 거예요. 그 서연이라는 주인공의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 건축가가 개입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바꾸고 더 좋은 것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에서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설계비도 다른 신축보다는 1점 몇 배 더 받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다 일단 실측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건축가가 또 다른 것들을 더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본 바로는 가장 성공적이었던 리모델링의 사례는 파리에 가면 볼 수 있는 올세이 뮤지엄이라고 있어요.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들이 되게 전시가 많이 되어 있는 좋은 박물관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게 기차역으로 쓰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기차역으로 쓰다가 앞에 있는 기관차의 엔진이 좀 더 성능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뒤에 달고 다니던 객차의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8개였다. 그러다가 한 15개까지도 실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은 플랫폼의 길이가 길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세이 기차역이라고 하는 곳은 오래된 기차였으니까 플랫폼 길이가 짧았어요. 외곽에다가 기차역을 새로 만들고 이거는 이제 안 쓰게 되면서 나중에 새롭게 건축가가 와서 그 리모델링을 합니다. 근데 그때 기존에 있었던 건물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들을 하니까 되게 어렵거든요. 그게 주인공도 사실은 과거에 서연이 집이었던 그 오래된 집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거기에 자기가 개입이 되면서 두 사람의 인생이 이 사실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가 지난 10몇 년 동안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는
만난다는 걸 통해서 그 여자 주인공의 과거와 남자 주인공의 현재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치 결혼 생활과 비슷하게 원래 있었던 건축가의 의도와 과거의 스토리가 있다면 그 히스토리에다가 나의 그 새로운 이야기를 합쳐서 하나의 아름다운 앙상블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메인 테마로 딱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그때부터 여자 주인공이 난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여자 주인공 당연히 마음에 들겠죠. 자기의 모든 히스토리들이 거기 담겨져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주인공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아무리 뭘 하려고 하더라도 그 평면 안에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2층으로 증축을 합니다.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땅이 넓었다면은 옆에다가 별채를 하나 하든지 아니면 옆으로 확장해서 방을 하나 더 만들었으면은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그게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면적으로 생각을 하면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을, 제가 이전에 있었던 동영상에서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평면의 종이 위에 있는 삼각형, 사각형 원과 입체의 3차원의 존재가 볼 때 차원이 다르면 시점이 다르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되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그걸 잠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의 두 사람의 문제가 2차원 평면의 세상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이거는 3차원의 공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층을 올린 거죠. 과거의 이 집이라고 하는 거는 서연의 옛날 집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근데 지금의 서연은 한번 결혼했다 이혼도 하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이 여자 주인공은 이만큼 성장을 했어요. 그 성장한 사람을 그대로 옛날의 집에다 꾸겨 넣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뭔가 더 다른 방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2층에다가 서연의 방을 따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 건축가가 어떻게 보면은 서연에게 선물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공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을 찾아주는 거죠. 되게 인상 깊었던 게 2층 방에 올라가서 거기서 바깥에 바다를 쫙 보잖아요. 그럼 지붕이 잔디 같은 게 쭉 깔려져 있고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는데, 그러니까 그 방은 집이라고 하는 거가 1층이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이 덮여져 있어요. 그러면 지붕은 사실은 내 세상의 한계를 결정하는 캡인 거죠. 근데 그걸 뚫고 올라가서 2층의 집에 올라가서 했다는 거는 그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입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는 자기가 제일 높았다고 생각하는 지붕을 오히려 내려다볼 수 있고 그걸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완성이 됐을 때 이 남자 주인공이 거기서 자잖아요. 여주인공이 옆에 같이 눕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는 결국에는 그 지붕을 뚫고 올라갔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걸 그 공간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이 저는 진짜 되게 좋았던 장면이거든요. 햇빛이 딱 비추고 거기에 그 남자 주인공이 누워가지고 있고 여자 주인공이 그걸 내려다보잖아요. 그 자고 있는 모습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을 때 누군가 나를 바라봐주는 것. 그거는 사실은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봐준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큰 포스터를 프린트한 거를 벽에다 걸어놓고 계속 바라봐요. 근데 그 아이돌은 자기를 보지는 않죠. 팬들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이유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 남녀 연애할 때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가를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면은 누가 더 이 사람이 안 볼 때 이 사람을 더 쳐다보느냐, 횟수와 시간만 재보더라도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남자친구가 갑자기 있는데 계속 자기를 빤히 쳐다본다든지 그 얘기는 좋은 징조예요. 그건 좋아하기 때문에 쳐다보는 거거든요.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안 볼 때 그렇게 쳐다본다는 거는 그거는 계속 그 사람을 동경하고 선망하고 좋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보느냐, 저 사람이 나를 보지 않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본다. 그걸로 이 관계의 경중을 우리가 측량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볼게요. 물론 수업 시간에 처음 봤지만은 그때도 남자 주인공이 서연을 멀리서 이렇게 훔쳐보는 정도로밖에 되지 않았죠. 남자가 먼저 이 여자를 좋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이 딱 1대1로 만나는 첫 장면은 자기 주변 사진 찍으라는 숙제를 준 다음에 정릉인가요? 거기서 뭐 이렇게 사진을 막 나뭇가지를 막 찍다가 서연이 딱 그 카메라 앵글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이 공간 안으로 이 여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들어올 때의 그 두 사람의 시점을 한번 보시면은 거의 이렇게 눕다시피 해서 나뭇가지를 찍고 있었거든요. 거기 딱 들어오면서 여자가 딱 오른쪽으로 내려다보죠. 그러니까 제가 이 강연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그 시점의 높이에 따라서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이 남자가 훨씬 더 여자를 우러러보는 그런 시점이 됐어요. 그 얘기했더니 여기 있는 스태프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보통 저게 요즘에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 찍어주는 앵글이다.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물론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찍어야지 주변 배경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중간 경치들이 안 나오고 뭐 위에 있는 경치나 아니면 멀리 있는 하늘만 배경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인물이 사는 그런 앵글이 되죠.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다리도 길어 보이고
기타 등등. 어쨌든 그런 시점에서 얘를 찍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이제 걸으면서 그 강북의 곳곳을 다녀요. 자기 동네를 탐험을 하는데 인상적인 부분은 그거죠.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뭐 취조하듯이 물어보잖아요. 또 뭐 여기 오래 사는 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거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학교 친구를 만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확 급 발전을 하게 되냐 하면은 서연이 갑자기 왼쪽으로 그 옆으로 빠져있는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서. 그래서 이 남자는 그냥 따라가죠. 그런 다음에 또 대문을 열고 그냥 빈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때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방향을 내가 이 방향으로 산책을 하고 있다가 왼쪽으로 한번 꺾어서 골목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한번 또 왼쪽으로 꺾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두 번을 꺾어서 들어갔죠. 두 번이나 벌써 이 여자가 남자를 리드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길로 친다면은 원래 그냥 이대로 쭉 걸어갔으면은 그냥 같은 수업 듣는 친구로 끝이에요.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근데 비로소 이 여자는 사실은 여기서 보이는 게 저는 그 복선인 것 같아요. 이 여자도 이 남자하고 그냥 그저 그런 남자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사람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점점 이제 리드를 하는 거죠.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이끌어가는데 되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집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과감하게 남의 영역으로 침범해서 들어가서 그 툇마루에 앉아서 얘기를 하죠. 이 영화 전반적으로 요 한옥을 배경으로 하는 장면이 사실 제일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남녀 관계라고 한다면은 그냥 산책을 하면서 이동하는 공간에서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만납니다. 근데 집이라는 공간 혹은 뭐 카페나 이런 데는 이제 비로소 머물러서 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지나쳐가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거기 앉아서 서연이 맨 처음에 그 죽어있는 시계에 밥을 줍니다. 돌려가지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죽어있는 건데 뭐 어때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이 여자 주인공은 그냥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계를 돌리는데 그 죽어있던 시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흘러간다는 것 자체가 두 남녀 주인공의 데이 원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마당에 딱 앉아요. 근데 되게 이 남자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여자가 앉으면은 거기서 그 여자 옆에 앉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기둥이 하나 있거든요. 그 기둥을 사이에 두고 그 옆에 앉습니다. 반대쪽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여자의 공간에 선뜻 다가가지 못해요. 계속 그런 모습이 나오죠. 사실은 이 남자 주인공이 서연하고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이유는 과감하게 여자 주인공의 공간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계속해서 이 여자 서연은 이 사람에게 신호를 줬는데 그 신호를 읽지 못하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젊어서 연애 못하는 남자들이 대부분 다 그거예요. 근데 뭐 또 잘못 읽고서 오버하는 인간이 사실 더 많죠. 뭐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착각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경우는. 근데 어쨌든 용기를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서 한번 그래도 뭔가 요즘에 또 조심스럽긴 하죠. 많이 뭐 되게 조심스럽게 그런 매너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워낙에 요즘에 SNS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페이스 투 페이스로 데이트 신청하는 법을 모른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수업이 대학교 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남자도 사실은 너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 건데, 물론 뭐 너무 남자가 미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승민이 이 여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딱 그 A4 용지, 보고서 용지인가요? 그걸 종이를 딱 방석으로 깔아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은 새도 그렇고 모든 동물도 그렇고요.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하는 건 뭐냐, 자기 집을 짓는 종이 있어요. 그 집을 막 예쁘게 지어요. 그래야지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암컷을 리드해가지고 같이 짝짓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집값이 비싸다는 거가 그래서 결혼이 늦어진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동물적으로 맞는 말인 거죠. 자기의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공간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강연에서 말했듯이 자동차를 사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 도시에서 내 공간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더 작은 스케일로 가면은 우리가 의자 같은 것들이 또 나의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은 자동차는커녕 의자는커녕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의자보다 그 밑에가 뭐예요? 방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석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영역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건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방석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공부할 때 쓰는 그 보고서 용지를 갖고서 방석을 대신해서 이 사람을 받쳐주는 뭔가가 되고 싶다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내가 보호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사랑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게 남녀를 떠나서 상대방을 내가 보호해주고 싶다. 그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방석을 받쳐주는 걸 수도 있고 추울 때 옷을 벗어주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로 나타나지만은 건축가 출신의 이 감독분은 그거를 되게 방석이라고 하는 보고서 방석이라는 걸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그 옥상에서 이렇게 쫙 그 강남을 내려다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이 김동률 씨의 노래가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진짜 끝내주는 장면인 거죠, 거기가. 그러니까 시점으로는 거의 펜트하우스의 시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데서 모든 것들을 시각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 장면이. 펜트하우스가 비싼 이유는 그 위에 다른 사람 지붕 위에 넓은 공간들을 내가 다 시각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물론 이 젊은 대학생 커플은 그걸 소유할 수는 없으니까 잠깐 다른 사람 아파트의 옥상에 몰래 올라가서 그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잠깐 훔치고 오는 거죠. 원래 그 연인들이 왜 길거리에서 키스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서로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사람만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짓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도시가 쫙 나오는데 그 남녀 주인공만 딱 올라가 있고요. 두 사람만 보이고 그 도시에 아무도 없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다 자기네 거고, 그리고 두 명만의 등장인물이 있는 그 공간에서 딱 그 헤드폰을 끼워주잖아요. 그 라붐 장면이 생각나는 그런 연출인 거죠. 거기서 음악이 쫙 나오면서 정말 기가 막힌, 참고로 그 가수분도 연대 건축가 나오셨습니다. 김동률 씨도. 네, 이게 말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할 말이 많네요. 그래서 건축학 개론은 두 편으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건축학 개론의 공간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